감성이 우렁찹니다. 이번 주에는 TV내만 신고합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하얀 제복의 사나이 해군사관학교 현역 예비역생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상어가 아니에요. 상어와 돌고래 예. 그 모든 장점들을 합한 것이 바로 이 친구들이었어요. 샤키. 네. 샤키요. 예. 정말 대단하죠? 예. 자, 기획특집 3군 사관학교. 오늘은 그 두 번째 바다의 왕자 해군 사관학교 편입니다. 자, 모두 승선해 주십시오. 출항하겠습니다. 오액? 오액? 이거 뭐야? 오액 이거 뭡니까? 하대요. 네. 배에서 소리 나면 출항하겠다. TV내만 신고합니다. 해군 편을 몇 번 함께 했지 않습니까? 예. 해군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신은주 아나운서? 하얀 제복 그리고 커다란 배, 네. 넘실대는 파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패밀리. 네. 해군 해군 가족. 패밀리. 예. 이야.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렇겠죠? 네, 해군 가족. 그렇습니까? 저희 큰아들이 해군 학사장교로 현재 중위로 근무 중에 있고 네. 막내 아들도 해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온통 해군 가족이죠. 그러십니까? 정말 좋으시네요. 저는 네. 해병 대령으로 예편을 했고 네. 우리 큰 아들은 아우르트 시장교 중위로 제대를 했고 예. 밑에 막내는 병장으로 제대를 해서 지금 복학해가지고 역시 해군. 해병대입니다. 네. 근데 말이죠. 이렇게 예. 대를 이어서 해군에 입대하는 그 이유, 전 도저히 모르겠어요. 자, 우리 백석기 예비역 중장님이 그 매력. 오늘은 해군의 매력. 생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글쎄 옛날부터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네.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예. 지구의 한 70% 정도는 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모험심 있고 또 배심 좋고 한 사람들이 해군에 오지 않을까. 물론 각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가 하면 또 뭔가 잘못 오해하고 지원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외출 나오면은 육군들은 작업복을 입는데 해군들은 군무복을 입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봉급이 해군이 많이 날 거다. 뭐 모든 거 얼굴을 화장품도 쓰고 그러니까 해군 가면은 잘 먹고 너 용돈도 많이 쓸 거다. 그렇게 가라고 그랬는데 실제 봐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똑같았습니까? 네. 월급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셨다. 사연도 많으시군요. 복장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이게 하정복, 동정복이랍니다. 혹시 빨래 안 한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건데 행사 때문에 이렇게 입었답니다. 그러셨군요. 네, 진짜 그렇군요. 멋집니다. 맞습니다. 자, 바다를 가슴에 품은 젊은이들. 네. 과연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바다를 닮은 청년들. 결여의 바다에 청춘을 바친다. 해군 사관학교. 21세기 대양 해군 건설을 중추적으로 이끌어갈 드높은 웅지의 해군 사관 생도들. 도전하는 자만이 정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태평양 시대의 중심 국가로 만들기 위한 생도들의 하루는 짧기만 하다. 국제화 시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해양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 해사는 최고의 교육 여건과 함께 엄격한 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겸비하고 책임감과 명예심, 나라 사랑과 희생 정신을 갖춘 유능한 해군 지휘관으로 태어나기 위한 생도들의 포부는 바다보다 넓다. 바다는 저에게 어머니와 같고 저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 넓음과 기품이 저에게 안식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저에게 무궁한 미래의 꿈을 갖다줘주는 그런 곳입니다. 여신도도 있군요. 글쎄 말이죠. 같이 가네요. 해양력의 확보가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해양 주권 시대.
가장 정확한 이론에서 가장 완벽한 전략이 탄생하기에 최첨단 공학 이론과 실습으로 생도는 4년 동안 다듬어진다. 다양한 세계를 체험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는 회사 생도들. 이들은 더 넓고 더 기름진 또 하나의 국토를 발견한다. 신세대의 감성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는 회사 캠퍼스. 자유는 절도가 있기에 빛나고 낭만은 자율이 있기에 아름답다. 일주일에 피곤한 좀 바쁜 가업 속에서 좀 여유를 찾아보려고 가끔 바다를 찾습니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바다보다 넓은 미래, 대양을 호령할 해군 지휘관으로 태어나기 위한 자신과의 명예로운 싸움은 저 수평선처럼 끝이 없다. 태산까지 품해하는 넓은 바다. 바다가 있기에 회사가 있다. 네. 멋집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저렇게 태어납니다. 근데 이용식 씨, 빨간 모자 하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죠. 멋지죠. 네. 빨간 모자면 생각나는 네. 그 해병대 조교들의 빨간 모자. 눈도 잘 안 보이. 예. 자리야 열정시야 자리야. 이 빨간 모자 정말 그렇죠. 돋보이죠. 그런데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이 빨간 모자가 명예롭지만은 않은 거라면서요? 그래요? 그게 무슨 강모치. 말씀이세요? 빨간 모자는 생군이. 예. 수영 초보자들이 예. 매년 여름에 실시하는 해양 훈련 때에 예. 빨간 모자를 쓰게 됩니다. 네. 멀리서 눈에 잘 띄어서 사고 시 빨리 구조를 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주의 인물이시군요. 그러면은 생도 시절에 네. 빨간 모자를 주로 체질적으로 자주 쓰셨던 분 누구십니까? 있으실까요? 예. 자 서로 네. 두리번 하나 서로 둘 셋 한번 두리번 손들으세요. 하나 둘 셋. 네 전부 시선이 그러세요? 그쪽으로 갔습니다. 빨간 모자? 네, 제가 원래 시골에서 산골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네. 네네. 수영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한학교를 들어가서 네. 3학년 때까지 빨간 모자를 쓰고요. 네. 근데 그렇지만은 저는 그 구보에서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산에 살던 분들은 수영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생도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 많을 것 저희 같아요. 예. 그 동기생 중에 네. 고향이 이제 경산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예. 그 사관학교 들어가려면은 왼쪽은 산이고 예. 이제 오른쪽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예. 이 동기생이 바다를 생전 처음 봤어요. 네. 이야. 그러니까 이 바다에 빠질 것 같으니까 네. 사관학교 이 들어가는 길을 산 쪽으로 다 붙어가지고 바다가 무서워서 산 쪽으로 하게 걸어 들어갔는데 뭐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지만은 훌륭하게 해군 생활 마치고 예. 요즘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질까봐. 그 이름은 안 밝히는 분이 본인 아니십니까? 너는 뭐 아슬아슬해. 물 속으로도 한 100m 가고 저는 뭐 수영하면은 이응종 네. 결국은 물속으로 100m면 물속으로 100m면 여의도에서 마포 지하철로 충분히 갑니다. 자, 근데 수영 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예. 인명구조증이라고 그러나요? 네. 아, 예. 그것까지 받으시고 또 직접 사람을 또 2번이나 구했다고 그러는 분이 계세요. 이야. 누구세요? 한 번은 4학년 여름 휴가 때 예. 부산의 그 태종대라고 예. 거기 네네. 갔다가 그 바위 위에 앉아 있는데 좀 밑에서 얘기가 들렸습니다. 어떤 여자가 없어졌다 이겁니다. 물에서? 그래서 그런데 아무도 그 뭐 얘기도 안 해서 제가 그 어디냐 했더니 뭐 위치를 알려줘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냥 고스란히 그냥 뭐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물속에서 뭐 보니까- 배운 대로 이래 안고서 여자인데 이래 안고서 나왔습니다. 그만! 잠깐만. 네. 거의 뭐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네. 이제부터 예. 그 여인과의 뜨거운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해주시죠. 예.
뭐 인명구조하고서 처음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네. 이게 호흡. 그렇죠. 예. 인공호흡이죠. 예, 예. 네. 근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구강 등을 내부가-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예. 마우스 투 마우스가 있는데 예. 네. 마우스 투 마우스. 못했습니다. 아니 해야죠. 물에 빠진 사람이 마우스가 없습니까? 뭐 여기 생도드렸지만은 연세가 한 60 이상 된 할머니였습니다. 아 연세에 따라서 호흡하는 방법을 쓰시는군요. 자, 40년 만에 하얀 생도복을 이분들이 한번 입어봤습니다. 과연 그래요? 그 모습이 어떨까요? 네. 자, 푸른 파도가 있는 진해로 가겠습니다. 선배가 간다. 해양 해군을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의 산실 해군 사관학교. 35년 전의 폐기가 살아 숨쉬는 이곳에 예비역 생도들이 함께 뭉쳤다. 생도 시절의 추억이 서린 곳 해사반도. 백두산호는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만 해군의 애정은 더욱 각별하다. 퇴역식을 치른 후 지휘수단의 상징인 마스트를 떼어내 이곳에 세워놓았다. 전시 보고 해가지고 한번 해야지. 연시보고 우연십도 우주강 한척 보임. 어디 갇히신 것 같아요. 해사 생도에게 해양 체육은 필수. 요트 경기장이 이들에겐 연병장이나 다름없고 우선 슬슬 몸을 풀면서 호흡을 맞춰보는데 강산이 변하긴 네 차례. 어째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네 그랴. 이게 부른 대로 막 가네. 배 한 대 침몰. 선배와 후배의 주전 경기 한판. 속도가 다르군요. 해사 오비 화이팅!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 이기면 안 되니까 딱 1m만 져줄게. 선배님들이라고 절대 봐주는 거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승의 각오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전투에선 패배는 없습니다. 화이팅! 여생도. 자 출발. 과연 승부는? 이야. 왕년에 모터보트 부럽지 않게 빨랐던 조정 솜씨. 역시 그 솜씨 녹슬지 않았나 보다. 예상외로 대등하게 레이스가 펼쳐지는데 호흡이 척척 맞는 현역. 하나 마음 따로 몸 따로 예비역. 너 따로 나 따로. 선배님들 지금 유람선 타고 있남요? 역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기는 힘들구나. 에이고 10년만 젊었어도. 머리를 맞대고 페인을 분석해보는 예비역들. 페인의 결론은 바로 무정한 세월. 선배님들 여성들하고 야쁘지 마시라고요. 현역 혼성팀과 다시 맞설 예비역들은 왕년의 최고 조종 선수들로 구성된 드림팀. 바다보다 더 푸르렀던 그 시절 망망대해 집채만한 파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단결력과 협동심이 필수다. 거기에 조정 경기만큼 좋은 후배는 없을 터. 40년 세월의 벽을 넘어 후배들과 벌이는 조정 경기. 이미 승부를 떠나 아름다운 시합이지만 허나 승부는 승부. 해사 생도가 전투에서 패배는 있을 수 없다. 한치의 양도 없는 접전에 접전이 계속되고 접전이에요. 올인 지점까지 앞으로 10m. 승리의 주인공은 드림팀인가 현역팀인가. 과연 결과는? 누굽니까? 예비역 팀의 승리. 노장의 명예와 자존심을 살렸다. 보람은 생각을 내겠다는 보람이 그래서도 노장은 죽지 않는 큰 소리 막 치고. 나만 빌빌거리 부린다. 마지막 순간까지 투혼을 발휘한 영원한 바다의 용사 예비역 상도 파이팅! 여생도한테 이겨서 즐겁나 보죠. 대한민국 영예를 물살틈 없이 수호하는 든든한 지킴이 고속정. 얼마 전 연평해전에서 북한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던 함정이 바로 이 고속정이다. 이러한 그런 필승 모습이군요. 해군 후배들이 있는 한 조국 해양 전선 이상 무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예비역들이고. 육지에서 보는 바다는 낭만적이지만 바다에서 보는 바다는 다름 아닌 전장이다. 그 전장의 한가운데서
현대화된 막강 해군, 미래화된 필승 해군의 위용에 절로 가슴이 뭉클해져 오는 예비역 생도들이다. 망망대해에서 함정은 위치와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싸움을 치른다. 때문에 항해 수업은 해사 생도가 익혀야 할 가장 중요한 과학. 오늘의 수업은 지형 지문을 이용해 항해하는 지문 항해. 정확한 계산과 관측을 필수로 하는 과목이다. 옛날엔 다 저랬던 말이죠. 예. 5대양 6대주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누비고 다녔던 예비역들이지만 위치, 방향, 거리 중 하나라도 측정이 잘못되면 망신살이 뻗칠 판. 다 기억하시는가 봐요. 생도 시절 때보다 더 꼼꼼하게 계산하고 진지하게 측정하는 예비역들이다. 아들 뻘 되는 후배들과 함께. 그렇죠. 틀리면 웃음으로 때우고. 변칭점 3,500여선 변칭 목표 전도 다음 코스 175도 이상. 됐는가 보죠? 네. 역시 그 실력 녹슬지 않았다. 역시. 생도 시절은 저는 게으름 많이 피웠습니다. 저희들 생도 때 그 공부 시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많이 쫄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생도가 되면은 여러 가지 후회가 많은데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무슨 소리가 이래? 소리입니까? 생도들의 고단한 하루가 저물 무렵 동기들을 위해 불어주던 취침 나팔. 잠이 다 한없이 깨겠습니다. 감겨왔던 그 시절의 선율까진 못 되지만 바다 천년의 기상과 예술은 이거 여전히 잘 묻어나는데 보시는데요? 나팔 소리 하나만으로도 예비역들은 추억으로 여행을 떠나고 그냥 하얀 그 페인트 칠해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 정도로 생도 때는 여유가 없었고. 근데 4학년 때는 또 꽃으로 보였잖아. 나는 4학년 때도 난 꽃으로. 애인 찾아고 할 때는 말이야. 야, 애인 찾아왔다 소리 하지 마. 큰일 나. 내가 봤는데. 꺼져가는 조국의 운명을 되살려냈던 성웅 이순신. 충무공의 뒤를 잇고자 하는 홍기의 다짐은 언제나 새롭게 다가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둘,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지속에 산다. 셋,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건강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이상.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신념으로 파도가 거칠수록 더 강해졌던 바다의 용사 해군 사관학교 예비역 용사들. 영원히 내가 사랑할 그 이름 바다. 나는 오늘도 바다를 향해 경례를 한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입어보신 생도복 얼마나 가슴 설렜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그 조정 경기에서 첫 판에 참 완패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영일 생도 때문이라는데 변명 한마디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원래 그 생도 생활에는 저도 이제 조종 요원으로서 그 출전할 수 있는 정도로 실력을 가졌었는데 뻥. 실제 지금 와서 해보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꼭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후배들한테 참 믿음직스러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가슴과 마음이 아주 흐뭇했습니다. 네. 그 전에는 그 여생도가 없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 이제 들어갈 때 선배들 이제 환영하는데 아주 이쁘고 이 탤런트보다도 더 이쁜 여자 생도가 하나 서 있어요. 네. 근데 어찌 그 이쁘게 생겼는지 예. 그냥 이렇게 또 약하게도 보이고 그래서 예. 사관학교 들어온 거 후회지 않느냐 네, 했더니 아닙니다. 그런데 어이구 어찌 귀엽고 이쁜지. 저희 큰 아들은 차인표 닮았고 네. 둘째 아들은 최민수를 닮았는데 네. 며느리를 삼고 싶더라고요. 너무나 대견스럽고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이응정 생도님, 예, 아드님의 나이가 얼마나 되죠? 26, 25 그렇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급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부터 드리시죠? 방송 끝나고 따로 뵙겠습니다. 여생도가 있는 곳이 참 좋았다. 예, 그런 얘기죠. 좋았습니다. 근데 윤정수 생도님
회사 가셔서 뭘 보고 깜짝 놀라셨다면서요? 뭘 보고 놀라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관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네. 교장님하고 같이 그 학교를 한번 돌아봤어요. 네. 학교를 돌아봤는데 전화 박스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 흔한 건데. 그래서 네. 우리 생도들이 우리 해군 상관 생도들이 네. 정말 자유분방하게 민주적으로 잘 커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 보통 전화가 뿌듯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114도 되고요. 아 그렇죠. 외국도 다 되고. 아 그렇습니다. 예. 공전 끝나면 예전에는 그러면 편지로만 편지로만 했죠. 그런 편지로 것조차도 하는데 신기로웠군요. 아주 신기했습니다. 저는 전혀 상상을 못했다고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좀 이따가 기념품으로 공중전화통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 주시죠. 예로부터 선배는 하늘과 동격이다. 선배의 말씀은 곧 법이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렇게 선후배 사이가 엄격했습니까? 그 당시도? 네. 1학년은 바텀이고 바텀 바닥. 아, 바닥. 네, 맨 밑바닥. 선배는 하느님 같고 훈육관 하면은 이건 인간 완성 그 자체입니다. 인간 완성체.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 완성체를 보고 계십니다. 이쪽만. 완성체를 떠나서 이건 완전히 인간 수철포입니다. 비웃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 배운 대로 임관한 뒤에 또 실전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그 해군사관학교 출신 가운데 전설적인 그 전투 전과를 올린 예비역이 계시다면서요? 그 얘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손노 생도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시는 그 신원배 선배님은 네. 그, 빨간 모자. 예. 네. 네. 그 해병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 소위를 인간해서 네. 월남에 가셔서 그 짜빈둥 전투라고 생도들도 아마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네. 그 전투에서 소대장을 하시면서 예. 일개 중대 약 한 250명 병력을 가지고 예. 한 1,500명 월맹군 일개 연대입니다. 연대를 섬멸한 그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선배님이 바로 신원배 선배님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존경의 박수 여러분. 네네. 신원배 생도님 그 당시 얘기 좀 말씀해 주세요. 지상에서는 아주 왕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다에서는 약할지 모르지만은 예. 어떤 전투였습니까? 월맹 정규군이 네. 그 구정공세 기간 중에 구정 71시간 휴전 기간 동안에 준비해 가지고 우리 그 전술 기지를 공격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미 그 정보를 입수해서 네. 철저한 준비가 돼 있었고 네. 무엇보다도 인변 불태의 해병대 정신이 승리를 이끈 그 요인. 가장 큰 그 키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석하면은 그래서 당시 소대장이었는데 4시간 반 동안 그 적과 싸우면서 이제 끝내는 그 적을 전부 섬멸했습니다. 네. 정말 막 그쪽에서도 포도 쏘고 난리. 예. 이야 대단한 전투인데. 네. 훈장 받으셨겠죠? 네, 태국무 훈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태국 무공 훈장이라는 건 거의 전사를 한 그렇죠. 분들을 받는 훈장 아닙니까? 근데 지금 너무나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네. 정말 존경합니다. 그걸 받으셨군요. 예. 네. 네. 자 이렇게 자랑스러운 해군사관학교 예비역 생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주에도 두 분이 다녀오셨겠죠?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요. 네. 네. 제 새치기를 해갖고 간 네. 친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네. 못 갔고요. 미래 생도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이 해사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지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바다보다 넓은 미래를 준비하는 해군 사관 생도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께 하얀 와이셔츠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때만이 타지 세탁 비용 많이 들지. 근데 왜 해군 사관학교 옷은 흰색을 입냐고요? 티끌어놓는 순백색의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주인공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해군 군인인데 너무 이렇게 하얀색으로 모델같이 입으니까 앞으로 모델려고 자꾸 군인이 이렇게 흰 옷을 입는데요. 예, 전통적으로 전 세계 해군이 흰 옷을 입는 신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전통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도 되게 멋있게 하잖아. 아름다운 일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군함의 제반 장비는 항해 중 염분에 의해 쉽게 부식될 수 있고 또 좁은 함내에서는 청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청결의 깨끗함과 멋의 상징으로서 해군은 하얀 제복을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너무 예뻤어. 하늘에서 온 천사였어. 저는 수영 하나도 못하는데 해군사학교 갈 수 있어요? 아, 그것도 궁금하죠. 자기야, 나 타이타닉. 뭐? 자기야, 나 이쁘냐고. 뭐라고? 나 이쁘냐고. 아이고, 어이구 진짜. 무조. 생도는 멋져. 이제 생도 하나가. 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눈치 못 채는. 생도님, 제 목숨까지 구해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수영을 잘하셨나요? 예, 사관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저도 맥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관학교에서 수영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니 임명주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됐습니다. 네. 수영 못해도 회사 갈 수 있습니다. 아, 잠수하는 중이었군요. 12초 30일 3이에요. 너무나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정말 힘들겠죠? 이렇게 물속에서도 숨쉬기가 힘든데 그럼 잠수함에서는 어떻게 숨 쉬죠? 잠수함에서는 숨을 안 쉬고 살잖아요. 진짜 크다. 누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가 들어가서 100번 보고 올게. 누나 여기 있어.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을 보고 와? 잠수함은 그 내부에 압축 산소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잠수함이 자망을 하면 산소 자동 공급 장치를 통해 대기와 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함 승조원들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잠수함들은 바닷물을 산소와 수소로 전기 분해하여 여기에서 나온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하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자들은 배 안 태운다고 그럽니다. 여자 장관 있죠? 여자 국회의원 있죠? 그런데 왜 여자는 배 안 태우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진짜 있잖아요. 이젠 더 이상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곳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올해부터 여생들을 뽑기 시작하여 현재 남생도 못지않게 씩씩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차 10년 안에 여자 함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계로! 저는 커서 배낭을 메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게 꿈입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세계 일주를 한다던데 도대체 어느 나라로 갑니까?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바다로 세계로 비행을 갑시다. 저렇게 다니는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세계에서 훈련을 저희가 미리 가봤는데요. 우리 생도는 앞으로 가볼 텐데 각오가 어떠세요? 앞으로 해군 장교가 사람으로서 새 바다 위에서 맞지 않는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네, 정말 씩씩한 생도입니다. 근데 올해 출발해서 내년에 들어오는데 밀레니엄 항해네요. 꿈과 미래를 바다에. 도전과 함께 세계로 21일 아, 멋집니다. 네. 자, 이 자리에 참 몇몇 여생도들이 함께 자리했는데 정말 예. 이채롭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선미 생도, 네,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포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해군이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을 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21세기 바다를 헤쳐나가는 여성 최초의 함장이 되고 싶습니다. 예, 멋집니다. 네. 그날이 오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 배에 타보고 싶어요. 네. 예. 아, 근데 아까 보니까 4학년 되면 원양 항해를 나간다고 네네. 돼 있어요. 그거 재밌는 얘기 많을 것 같아요. 원양 항해를 왜 가죠? 예.
그건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원양이라고 그러면은 예.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세계 여행 같은 기분을 느끼기 쉬운데 네. 원양이라면은 우리가 4년 동안 이렇게 이제 사관학교에서 배운 것을 네.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실습해 보는 기간입니다. 예. 한 4일이나 5일 정도 바다에서 훈련하면서 이렇게 쭉 항해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한 2, 3일 정도 항구에 들어가서 상륙하고. 상륙을 해서 그 견문도 넓히고 또 군사 외교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교민들도 이렇게 이제 격려해주고. 훈련을 하죠. 의미가 있군요. 그런 예. 가운데 저희가 아마 그 사관학교 원양 코스로서는 처음으로 네. 그 시드니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 호주? 네, 호주에 시드니? 갔더니 네, 시드니요. 호주에 네. 시더니 그래서 네. 쉬었다가 가시죠. 그래서 그 저희가 처음 보는 그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뭐 하버브리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지만은 네.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이 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 볼 수 없었던 미니 스커트가 우리 생도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그때 그 미니스커트 짧은 그 미니스커트를 이렇게 보시느라고 지금도 거의 눈을 감고 계시거든요. 근데 도종식 생도는 네네. 말레이시아에서 네.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시다고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네. 아마 그 당시에 동남아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잘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훨씬 좋지만 그래서 외출을 나가서 생도 세 사람이 그때 저희들은 우리나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건물에 가니까 그 손님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네. 무작정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 그 문이 열리고 보니까 네. 어느 중국 아마 호텔급 중국 식당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생도체면에 돌아서 나올 수도 없고 그렇죠. 국제 일단 신산. 들어갔습니다. 네. 테이블에 앉아서 메뉴를 가져서 그냥 적당히 짚었는데 네.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풀코스 같습니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끝없이. 주머니 사정은 뭐 저희들이 많은데. 하루에 예. 포디움을 3불 받을 텐데 네. 뻔합니다. 그래서 계속 먹으면서 네. 고민스러웠습니다. 네. 어떻게 이거를 얼마가 나올 건지. 아이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행히 세 사람 주머니를 터니까 네.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본도 생도님. 그런데 나가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참 당시 애국심이 막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66년도 그 태국 방콕에 원장차 갔을 텐데 네. 그 우연한 일로 혼자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 마침 갈 데도 없고 해가지고 그때 더 퍼스트 아시아 트레이드 페어 해가지고 제1회 국제 무역 박람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 거기를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태국기가 보이더라고요.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반갑죠. 눈물이 났습니다. 예. 나라에 대한. 그래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다이아 몇 개하고 공예품 몇 개 뺏고 없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진열품이 없어. 예. 예. 그래 너무 속상하죠. 야,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가 부강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예, 잘 살아야 되겠다. 그때 절실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바다를 접하면 세계를 보는군요. 네. 네, 정말 이 원양항해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공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도 시절에 정말 이분들이 공부하면서 과실보고라는 게 있다는군요. 잘못한 거 고백하나 뭐 그런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얽혀 있다고 그래요. 네. 한 가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네. 생도 수첩. 나팔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취침 점호. 취침 자세 그대로 하고 기다리자니 고단한 생도들에게 고역이 아닐 수 없었는데. 야, 우린 좀 언제 하는 거야? 참 온다. 야, 누가 재밌는 얘기 좀 해봐라. 야, 과실보고원 얘기 있냐? 과실보고라고나? 별점 먹은 게 자랑은 아니라지만 남이 한 실수는 덮어놓고 재밌는 법. 어디 요 생도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난데없이 찾아온 복통에 이성을 잃은 김재복 생도. 뭐야? 급기야 지연 실수를 하고야 만다. 김대박 생도 배수하겠습니다. 일단은 위기는 넘겼는데 아차차차 금세 선배의 얼굴이 까마득해진 김재복 생도. 그렇지, 얼른 누군지 봤으니 알아야 모르지. 과실 보고를 하지. 다시 봐. 에라 모르겠다. 아, 감 잡았어. 선배님 계속 힘 주세요.
복통도 그럭저럭 해결이 되고 어쨌거나 한 번 실수 두 번도 한다는 김재복 생도의 과실 보고였습니다. 모르겠는데 좀비에 시달린다지 아마. 야, 내가 당한 망신에 비하면 넌 양반이야 양반. 허허, 첩첩산중 설상가상도 유분수지. 도대체 어떤 망신이기에? 바다를 앞에 두고 낭만 삼매경에 빠진 우리의 분위기 생도들. 좋습니다. 알고 보니 네. 눈물 젖은 반성문에 진땀을 빼고 있던 차였는데 야, 너 지금 반성문 안 쓰고 뭐해? 그거야 다 써놨지. 난 말이야. 이 시대의 순정파 손몽호 생도. 반성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던 것이다. 야, 거기 두생도 그 반성문 쓴 거 갖고 빨리 보고하래. 잘 쓴 반성문 하나 10장안 역시 좀 물었다는데 섞이는 분위기죠? 반성문 잘 챙긴겨? 드디어 반성문 보고 시간. 사랑하는 희진 씨, 오늘 밤하늘을 보셨나요? 그리고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 초롱초롱한 당신의 눈빛이 비치도록 그랬습니다. 이게 반성문이야? 그러게 사랑을 쓰려거든 때와 장소를 가렸어야지. 그럭저럭 생각만 해도. 얘기품을 팔았는데도 점호할 기미는 통 보이지 않고 점호 시간이 됐는데 생도들은 참 괴로울 하나 거예요. 둘씩 잠을 KO 쏟아지죠. 들기 시작하는데 잠이 쏟아지는데. 누우면 잠인데. 동기들을 깨우려는 노력은 가상타만 추락하는 눈꺼풀을 당할 자 그 누구겠는가? 우리 참백한 한 여자가 여관문을 들었어. 아, 무서운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잠을 깨우려고. 그 여자는 주인에게 커다란 가방을 하나 맡기고 어디론가 사라졌지. 잠 못 자게 하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여복의 여자는 삶도 네. 지금 누구한테 속닥거리는 줄이나 알아? 그래서 뭐가 들었는지 알아? 응, 알아. 기간다. 총기사. 점호 시간에 떠들고 잠을 자는 생도가 있다, 그지? 저는 과실보고해. 큰일 났네. 걸렸구나 하면 과실보고. 자자, 오늘도 과실보고 하나 추가요. 아, 그것도 참 괴로울 거야. 네. 잠 쫓으려고 그러다가 딴 사람 다 잠들고 떠들던 사람은 아, 그래, 걸렸는데. 네. 그런데 이 과실보고 이게 떠들던 사람은 과실보고를 안 하고 잠든 사람은 과실보고를 했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순검이 끝나고 네. 그 훈육관실에 불려갔는데 예. 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잠잔 사람은 취침 3태 불량, 예. 순검 3태 불량, 예. 취침했다고 그래서 과실보고를 먹고 네. 나머지 얘기한 사람은 원래 그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실보고를 안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훈육관님 말씀이 예. 이 세 사람을 재우지 않기 위해서 너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진리를 네.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희생을 했기 때문에 너는 과실보고를 상기해 준다. 우리 그 이충공 그 난중일기에 보면 멸사봉공 정신으로 살신성이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한 사람은 의외로 과실보고를 면하고 네. 나머지 잠잔 사람만 과실보고를 당한 정말 그런 대단하십니다. 모습이에요. 그 솔로몬 지휘관이시네. 진짜. 그러네요. 예. 멋지시네. 뭐- 스타일하고 아주 명예중대 자랑도 좀 해보죠. 명예중대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영길 생도님. 아, 그런데 이제 성적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운동 경기, 또 이제 모든 체육 활동, 또 뿐만 아니라 생도 생활 이런 총 점수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중대를 이제 명예 중대라고 뽑아 가지고 네. 그 명예 중대는 특전을 줍니다. 외출 외박하는데도 특전을 주고 모든 대열에서 선두에 서도록 해주고. 네. 예. 신원배 생도님. 명예중대 하면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으시죠? 아,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명예중대 길을 그 모태학의 메이킨이 와서 수여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월남에서 이제 큰 훈장을 받고 이렇게 오니까 사관학교에서는 이대 메이킨보다는 명예스러운 선배를 모시고 한번 명예중대 수여식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명예중대 길을 수여한 일이 있습니다. 전통을 깨고. 예, 그렇습니다. 해군에서는
외출을 달리 부른다면서요? 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배에서 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외출, 휴가 등을 다 상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휴가도 상륙, 외출도 상륙. 예, 그렇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생도 시절 그 휴가, 상륙 여기에 얽힌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생도 수첩 2. 오만 척광의 빼꾸도 구김없이 눈부신 순백색의 제복까지 그렇게 쫙 빼입고 어딜 가냐고요? 사회정리가 준비 끝. 우리나라의 연안 도시를 돌아보는 연안실습 항해. 새로이 도착한 도시에서 받은 3일간의 특별 상륙을 앞두고 장 점검은 기본이죠. 이거 맞아. 상륙 실시. 짧은 일정이지만 상륙되면 기대와 설렘에 한껏 견디곤 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동기생이 겪은 추억의 상륙 스토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는 뒤 사건은 한 아리따운 아가씨의 구원 요청에서 비롯됐죠. 뒤쪽에서 왔다. 용기 100점, 신사도 만점의 이흥정 생도. 깡패의 소나기에서 거뜬히 아가씨를 보호해낸 겁니다. 아, 다행입니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보호가 아니라 숨겨준 것밖에 없는데. 청춘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 비록 배는 좀 아팠지만 두 사람은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좀 어색하긴 해도 말이죠. 근데 저 별은 무슨 별이죠? 그건 처녀자리입니다. 별들이 촘촘해요. 제 동기는 별자리에 박스나 별 볼 일 따라 많으네. 두 사람의 별보기 운동은 꽤나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사랑이 싹틉니다. 정말 낭만적이시군요. 해군은 망망대해에서 항해를 하기 때문에 별자리는 기본이죠. 어머, 저 별은 유난히도 밝네요. 저 별은 늘 제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죠. 아하, 그 아가씨 낭만의 바다에 푹 빠진 것 같은데 게다가 누가 사관생도 아니랄까봐 이 친구 온몸에 군기가 빡 들었습니다. 그려 드디어 배가 떠나는 날 아쉬운 작별의 순간은 다가오는데 아가씨는 오질 않는군요. 그 친구는 애써 서운함을 감추며 돌아서야 했죠. 그런데 아가씨가 뒤늦게 항구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끝내 엇갈려버린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아, 너무 안 됐군요. 바다를 연인 삼고 파도를 벗어봤던 우리 생도들. 그 시절 그 추억들은 세월이 흘러도 우리 가슴에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무슨 영화의 훌륭합니다. 라스트 씬 같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얘기가 안 될 것 예. 같아. 이용정 생도님.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예. 큰일 나네. 마누라한테 이제 큰일 났네. 아, 요거 편집하겠습니다. 편집할 후에 때. 예. 졸업식 때 네. 졸업식에 참석하겠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연결이 됐군요. 이게 갑자기 이제 졸업 그 뭐 신문에 이제 나니까 그 전날 졸업식에 참석하겠다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예.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졸업식 행사를 이제 잘 마치고 네. 우리 해병대로 가는 사람들은 그 상륙전학교 교장한테 그 교육기지 사령관한테 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행사 마치자마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했어요. 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는 나중에 진해역에서 이제 만나자 예.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 가는 코스가 진해에서 바로 삼랑진으로 가는 코스가 있었고 진해에서 이제 부산을 경유해서 이제 가는 코스가 있었는데 네. 대부분의 이제 동기들이 부산 쪽으로 가니까 이 아가씨는 이제
부산으로 가가지고 부산역에서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저런. 저는 나중에 신고 마치고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바로 삼랑진 통하는 고수에서 이제 서울로 갔는데 네. 나중에 그 동기들이 그날 이제 비까지 왔었는데 그쪽으로 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방금 이 사연의 주인공이신 아가씨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바로 연락을 주지 마십시오.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지 말라고요.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게 되면 지장이 많습니다. 다칩니다. 노수평 생도님도 상륙 때 뭐 재미난 일이 벌어졌다고요. 제가 이제 4학년 졸업하고 이제 소위 계급장으로 첫 휴가를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까만 청복에 금태 하나를 딱 들고 이제 삼각지를 해서 이제 남영동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가니까 미 육군 사병 하사가 지나와요. 예. 그래서 우연히 지나가는데 그냥 스쳐서 헤이 컴온 해가지고 딱 이제 미국 육군 그렇죠. 예. 그걸 불렀어요. 세워놓고 왜 경례를 안 드냐? 그 미국 말로 했습니다 그때는.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용식 씨께서 미국말 하면 못 알까 봐서 한국말로 좀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왜 너 장교한테 왜 경례를 안 드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초임 장교는 그런 패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차례 경계 연습을 몇 번 시켜서 반복 훈련을 시켜난 다음에 그럼 잘 가라. 혹은 나는 유해 남영 정도 걸어왔죠. 그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근데 저분은 대단한 것이요. 그냥 영어로 이야기 아니라 호통치는 걸 영어로 했으니. 그러니까요. Hey you, why 경례? No pray 경례, no pray. I am head. 히타 you. One more. 필승. One more. 필승. 오케이. 저 같으면 Hey. 그냥 가. 이렇게 되죠. 정말 대단한 분이죠. 군인 정신. 예. 그러면 여기서 해군의 역사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해군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홍은혜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와 주십시오. 자, 여러분 더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홍은혜 여사님 미인이십니다. 그럼 뭐 사제 털고 이렇게 하시고 하셨겠는데 그럼 가족들의 생계가 참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는 우리 가족 그런 걸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네. 초창기에는 월급도 없었고요. 또 배급 타러 나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일본 군인들이 두고 간 곰팡이 난 강냉이가루 한 대씩 주세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왔지만은 뗄 나무가 없어서 그 관사에 길에 나가서 그 벚꽃 잎사귀 떨어진 거 그거 주워다가 불을 떼서 그걸 후를 마시기는 했지만은 씁쓸하고 아무 맛은 없었죠. 그렇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해군을 건설한 데는 그 한 가지 소망으로 서로 웃고 꿀떡꿀떡 생겼어요. 연평 해전 소식을 지하에서 들으셨다면 얼마나 정말 가슴 뿌듯하셨겠습니까? 그러시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손재독이께서 이 후배들에게 바라는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손재독이 학창 시절과 또 항해사로 배를 타고 각 나라에 다니면서 많은 각 나라의 해군을 보았을 때 그분들의 그 넘넘하고 기풍 있는 신사해군을 보고는 굉장히 마음에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을 건설할 때도 사관학교를 시작할 때도 이 기풍 있는 신사해군의 그 정신으로서 해군이 앞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그 소원이 가장 그이가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해군의 어머니 홍은혜 여사님의 얘기를 지금 생도들이
정말 전설을 듣는 듯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참 좋은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건강하시라고 저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저 백석기 제동님, 그 해군의 위치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21세기는 정말 해양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육지로는 진출할 것이 거의 그렇게 넓은 대륙이 있지만은 어떤 관계 등으로 인해서 단절된 거나 마찬가지 입장에 있고 오히려 밖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육지보다는 바닷밖에 우리가 살 곳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해군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임무를 앞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해군사관학교 현역 예비역 생도들이 함께 자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만남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한국방송